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판이 파행 끝에 오후에는 속기가 됐습니다. 속기가 됐는데 오전 소식 전해드린 바대로 오후에는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아무도 이제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한 명을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국선 변호인 한 명이 이화영 전 부지사 피고인 옆에 앉았는데 뭐 사건 내용도 파악이 안 된 상태일 테니까 갑자기 불려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신문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두 차례 연기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제주 신문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8일인가요?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증언 내용, 진술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제 언론과 여론이 확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뒤에 재판이 두 차례 파행을 빚었었는데, 그 두 차례 연기됐던 김성태 전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재주신문이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기소되어 있는 공동피고인이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측의 재반대 신문도 진행이 됐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아무런 증인신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이 사실상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지로 변호인을 갖다가 옆에다 앉혀놓기는 했는데 갑자기 불려 나온 국선 변호사거든요. 사건 내용도 모르고 뭘 신문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 상태로 억지로 오후 공판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사선 변호인 선임 기회를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으니까 좀 시간을 줄 법도 한데, 이 사건이 구속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피고인인 방용철 피고인도 구속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 더 이상 공전시킬 수 없다라면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오늘 이제 증인 신문을 강행을 한 겁니다. 오늘 증인 신문을 받은 김성태 전 부회장의 경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추가로 별도의 기일을 잡아서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이제 재판은 지금과 같이 오늘과 같이 국선 변호인 체제로 진행을 하겠다. 근데 사건 기록이 워낙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방대한 기록을 살펴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수월찮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적 분량이 많지 않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먼저 심리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다음 기일에는 원래 오늘 예정이 돼 있던 증인 중에 한 명이 오늘 불출석했거든요. 그래서 이 증인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마저 하고, 그 다음 기일부터는 좀 순서를 바꿔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오전 공판 소식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법정 밖에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핵심만 간추리면 그거잖아요. 어제 김모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하기로 예약이 돼 있었는데, 검찰이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불러서 조사를 할 거니까 접견하려면 검찰청사 와서 검사실에서 해라. 그래서 시간 약속을 잡았는데, 그 시간 약속이 다가오자 2시간여 만에 다시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이화영이 검찰에 안 나오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와도 접견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 두 번째 전화 받은 시각은 이미 구치소에서 접견하기로 예약돼 있는 시간에 맞춰서 도착할 수 없는 시간, 경기도 부천이 사무실이다 보니까 수원구치소까지 1시간 내지 1시간 반가량 걸리는데, 그 예약 시간에 30분을 남겨놓고 검찰청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와도 접견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접견을 못한 것이고, 검찰이 의도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검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이 방해됐고, 그 결과로 오늘 재판이 파행되고 국선 변호인 선임까지 재판부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초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것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 시간에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하려면 그 당사자한테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변호인 접견은 검사실에서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뭐 연락해서 조율하겠다,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근데 이 접견 예약을 했던 김모 변호사는 오늘 오전 법정에서 이루어졌던 소식을 전해 듣고는 검찰이 그런 얘기를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와 같이 얘기를 했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청사에 출석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검사실에서 하면 된다는데 그걸 안 했을까? 또는 검사실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접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조사 일정을 조정하든지 해서 원만하게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지고 그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검찰이 협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결과적으로 검찰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한 셈이 돼버렸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전에 법정에 나와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직접 어제 있었던 일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이 40년 지기 지인은 검찰이 변호사에게 첫 번째 전화를 하고 나서 검찰청사에서 접견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다시 전화를 해서 이화영이 변호인 접견을 거절했다라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해당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그렇진 않고 이화영이 검찰에 안 나온다고 했다. 그러니 와도 접견하지 못한다. 라고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매한 가지예요. 변호인 접견이 방해를 받고 결과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로 오늘 재판이 파행됐고 사선 변호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공전할 수 없다라고 검찰이 강력하게 주장을 함으로 해서 오늘 국선 변호인만 재판부 직권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조금 뭐랄까요, 비정상적인 상태, 불완전한 상태에서 오늘 이 공판이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후 공판마저도 사선 변호인 선임 여부가 지금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이 재판을 받게 됐다. 그 와중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조만간 소환 조사를 이제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의도한 대로 이 모든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검찰이 지난번 공판 때부터 줄곧 얘기했거든요. 국선 변호인 선임해달라. 국선 변호인 선임해서 말은 뭐 그렇게 하죠. 피고인이 충실히 조력을 받을 수 있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해달라. 뭐 이런 명분을 댔지만 결과적으로는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선 변호인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만 이 재판이 진행됐다. 그래서 다음 공판에는 오늘 예정이 돼 있던 나머지 한 명 안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기일에 함께 기소돼 있는 지금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보석 신청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 보석 신문을 다음 기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방용철 피고인 측에서는 보석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거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맨 뒤로 밀어서 맨 뒤에 비공개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가족이 의심하듯이 실제로 검찰이나 또는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서 회유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질 않아요. 그 접견을 예정했던 김모 변호사는 이미 4차례를 접견했단 말이에요. 이 재판이 공전되고 그리고 법무부인 해광에 대한 이 배우자의 해임 신고서가 제출되고 하면서 그 뒤에 지금까지 약 한 달 가량의 기간 동안에 4차례 접견을 했고 오늘 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정상적으로 접견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재판이 공전되거나 파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아쉬워하고 있어요. 본인은 부담스러워서 이 사건을 맡기를 원치는 않는데요. 근데 어제 접견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것 아니냐.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뭐 선임을 하고 오늘 이 선임계를 내고 법정에 출석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재판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오롯이 행사되지 못하고 그 이재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검찰의 계속되고 있는 수사가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를 입건을 하고 이제 소환 조사 또는 구속영장 청구 설이 지금 돌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재판이 끝났더니 이 방청객 중에 몇몇 분이 법정 밖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법정 밖에서뿐만이 아니고 법원 청사를 나가서까지도 소리를 계속 지르더라고요. 이렇게 일방적인 재판 진행이 어딨냐. 일반적인 재판 진행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누구의 제대로 된 조력이나 조언이나 상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도 없이 지금 재판에 피고인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변호인도 없이 피고인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굉장히 답답한 재판이고요. 이거 어떤 식으로든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뭐 가족의 얘기도 안 통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이제 선임을 타진하고 있는 변호사의 접견도 불발되고 공판 바로 전날 그 결과로 공판은 또 파행되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참 걱정스럽고요. 그 상황에서 오늘 이제 이 추가로 증인신문을 받은 이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의 신문을 받으면서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뭐 이화영 측의 요청을 받고 이화영의 요청을 받고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신 내주기로 약속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했고 협상 과정에서 300만 불로 북측과 합의가 됐고 그것이 확정될 때마다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금액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그냥 암시적으로 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항들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에 펀딩을 할 때 쪼개기 후원을 약 1억 5천만 원 가량 했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를 하기 위해서 대선 비용을 뭐 1억 5천만 원 정도를 여러 명의 명의로 나눠서 후원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조의금으로 100만 원을 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거를 또 붙잡고 아니 공직자 신분이었는데 100만 원 조의금은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상 불가능한 금액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줬다는 것이냐. 뭐 이렇게 되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몇 가지 뭐 그런 사항들을 몇 가지를 줄줄줄 검찰 신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자료를 다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거 다 모아서 드리겠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를 향한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한 공격이 법정 내에서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상황이 너무나 지금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어제 이 변호인 접견이 불발된 과정 그 경위에 대한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변호인이 접견을 통해서 확인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경위 파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그 검사실에서 전화했다고 하는 그 김모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는 검사실이요. 김 변호사한테 들어보니 오늘 법정에서 그 김 변호사는 선임도 안 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지 나는 의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바로 그 검사실이에요. 근데 어제 있었던 일은 전혀 나는 모르는 척하고 이 법정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해달라면서 이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참 답답한 재판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제 변호인 접견이 불발된 경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오후 공판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